늦은 저녁 붉은 노을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루의 끝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신호등의 전자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수아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며 받은 서투른 월급 봉투였습니다. 이걸로 이번 달 학비는 간신히 해결되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 속에 봉투를 조심히 집어넣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수아는 작은 어깨를 바짝 웅크리며 두 팔을 문질렀습니다. 오늘도 추운 하루였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교차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차로는 늘 그랬듯이 혼잡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차들과 얽혀 복잡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숨을 내쉬며 교차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늘 이곳을 지나야 했고 늘 그렇 번잡한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방향은 어딘가 엉뚱했습니다. 그는 분명 신호를 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그를 흘깃보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점점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중 몇 대는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위험해요. 수아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로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뛰어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위험해요. 이쪽으로 가셔야 해요. 노인은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수아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요? 누가 날 붙잡았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약간 떨리는 듯도 했습니다. 저예요. 여기 도로로 나가시면 안 돼요.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고 횡단보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항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결국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소. 난 여기 길을 잘 안다오. 노인은 투덜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수아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팡이로 길을 찾으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팡이가 많이 낡아 보이네요. 노인은 고개를 약간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나한테는 충분하오. 아무튼 날 붙잡아줘서 고맙소. 그는 짧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혼자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니까. 수아는 그 말이 어딘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혼자 다니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오늘처럼 말이에요. 혹시 가족분들은?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가시오. 난 괜찮으니까. 수아는 그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에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 근처에 자주 다니거든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한번 그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팡이를 새로 바꾸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괜찮은 걸 알아봐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난 괜찮소. 수아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씀하세요. 그녀는 노인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낡은 지팡이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도로로 걸어가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그 근처를 다시 가봐야겠어.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낯선 노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아는 전날 교차로에서 만났던 노인 생각에 가방을 챙겨 들고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마음 한쪽에선 괜한 참견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갔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어젯밤 내내 떠오르던 노인의 낡고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근처 가게에서 튼튼하고 실용적인 지팡이를 하나 사고 작은 도시락과 따뜻한 음료를 챙겼습니다. 이걸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제 그와 만났던 교차로 근처에 도착한 수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노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은 어제와 같은 지팡이를 손에 쥔 채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지만 곧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또 그 아가씨여, 왜 날 찾아왔소? 난 괜찮다고 했잖소. 수아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혼자 앉아 계세요? 저도 집에 가는 길인데 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지팡이가 너무 낡아 보이길래 새로 하나 사왔어요.
이게 더 튼튼하고 쓰기 편할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소.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오. 수아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샀으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게 맞아요. 이왕이면 쓰셔보세요. 정말 편할 거예요. 노인은 그녀의 말에 한숨을 쉬며 지팡이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왜 이러는 거요? 난 괜찮다니까. 그의 말에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할머니 같아서요. 혼자 계신 분을 보면 신경이 쓰여요. 제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할머니를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노인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그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을 돌리며 도시락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할아버지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그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도시락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그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음식 냄새는 좋군.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아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그녀의 방문을 꺼려하며 매번 투덜댔습니다. 또 왔소? 날 도와준다면서 뭘 기대하는 거요? 난 그런 거 싫소. 수아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할머니를 챙기듯이 할아버지를 챙기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제 행동을 성가셔 하셨지만 지금은 제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노인은 난 내 할머니가 아니잖소 말하면서도 수아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그녀의 도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의 집을 방문하며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좀 치워야겠어요. 이러다 먼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내 집을 왜 당신이 신경 써야 하는 거요? 그는 여전히 투덜댔지만 결국 그녀가 청소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의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더불어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이 화분 물 주기 쉬워요. 공기도 맑게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랑 딱 어울리는 식물이에요. 노인은 그녀가 가져다 준 작은 화분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는 거요? 참 이상한 아가씨구만.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랑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수아는 그의 산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혼자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데 익숙했지만 수아와 함께 걸을 때만큼은 그 지팡이를 덜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걸으며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꽃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게 봄이 되면 더 화사하게 피거든요.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예쁘다는 거요. 그래도 할아버지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도 좋고 공기도 상쾌하고요. 노인은 처음에는 그녀의 이런 밝은 태도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아와 함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수아가 오지 않을 때면 살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집에 돌아가기 전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자꾸 나 같은 늙은이를 고아주는 거요? 수아는 멈춰서서 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좋은 분 같아서요. 노인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그래 고맙소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외로운 분 같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수아와 노인의 어색했던 유대는 이제 조금씩 뜻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느새 명호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호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그녀의 방문을 꺼리는 척했지만 수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아는 평소처럼 명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에 담긴 빵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같이 드셔보세요. 명호는 그녀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며 낮게 투덜댔습니다. 혼자 먹으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가져오는지. 수아는 익숙한 그의 투덜거림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드시면 맛이 없잖아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는 무심히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도 그의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노랗 붉은 잎들이 천천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예쁜 날이네요. 수아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쁜 날이 무슨 소용이겠소. 난 그런 걸 볼 수 없는데. 수아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력을 잃으신 건 언제부터였어요? 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빵을 들고 멈춰섰고 그 답답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소. 처음엔 눈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했소.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한 탓이라면서. 수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젊으셨을 땐 정말 바쁘게 사셨겠네요. 명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다 못해 숨 쉴 틈도 없었지.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소. 어린 시절부터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게 너무 싫었소.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 뭐든 할 수 있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쓴맛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땐 정말 힘들었소.
하지만 죽어라 이랬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 덕에 결국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소. 수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가라니요? 명호는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깊은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날 싫어하게 되었소. 아니, 미워하게 됐지. 아내는 내가 집에 없는 걸 너무 힘들어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없었다고 원망했소. 하지만 난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늦었소. 아내는 나를 떠났고 아이들은 나와의 연락을 끊었소. 결국 은퇴했을 땐 가족도 건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 수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명호가 지금껏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소. 이제는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오. 혼자가 제일 편하니까. 명호의 말은 단호했지만 수아는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었지만 그 선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대가를 치렀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할아버지의 진심을 보여주시면 분명 그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명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는구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순 없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수아는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 마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게 처음엔 어렵더라도 분명 그들이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명호는 수아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수아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아가씨로구먼. 나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주고 가족 이야기를 꺼내고 참 별난 사람이야. 수아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드린 말씀은 진심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내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소. 수아는 그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날 수아는 명호의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날도 명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명호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챙기고 따뜻한 차를 담아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명호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라는 자신의 말을 들은 명호가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가족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그의 작은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옆에서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명호가 사는 작은 동네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수아가 가까워지자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잠시 수아를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명호 회장님 댁 맞죠?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요? 그녀는 되물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명호 회장님. 대기업 그룹 창업주이십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을 아시나요?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호 회장님, 명호 할아버지가 대기업 창업주라고 그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명호는 낡은 집에서 혼자 살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장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정말로 그분이? 수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호 회장님은 그룹 직접 설립하신 분이죠. 하지만 몇 년 전 은퇴하시고 그 뒤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아는 충격을 받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명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명호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리며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죽어라 일했다. 사업에만 몰두하다. 가족들과 멀어졌다는 그의 말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노력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철저히 낮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수아는 문을 두드렸고 명호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본 명호는 익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왔구먼. 오늘은 또 뭘 가져왔소? 하지만 수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기업 회장이셨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시오. 수아는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소. 난 한때 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 덕에 성공도 했소. 하지만 그 성공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것도 사실이오.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몰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명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소. 가족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난 실패한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낡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소. 그래서 일만 했지. 가족들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잃었더군. 내 아내, 내 아이들 모두 떠났소. 돈, 명성,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수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가 자신을 이렇게 낮추며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수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할아버지가 달라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가족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요.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건 그저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처럼 보일 거요. 그게 옳은 일일까? 수아는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알기로 후회만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건 할아버지 몫이에요. 명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조용한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가족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명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이상한 아가씨구먼.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쉽게 되진 않을 거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가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날 수아는 명호의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성공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직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을 돕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수아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나무들은 이제 거의 잎을 떨어뜨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투덜대곤 했지만 수아는 그의 말투 속에서 점점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명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깊은 상처와 어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수아는 그가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집 앞에 또다시 낯선 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현관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젊은 남성은 그녀를 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을 아세요? 저는 이명우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순간 수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요? 그녀는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되었는데 몇 주 전부터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절 만나주시질 않네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고 수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명호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지낸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 가족들 역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짧게 대답하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아예요. 저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명호는 익숙한 수아의 목소리에 문을 열었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긴 왜 왔냐? 명호는 짧게 물었습니다. 이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뵙고 싶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뵌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요. 하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난 내가 여기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 그러세요? 이동훈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로 뵙고 싶어서 온 겁니다. 명호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눈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지만 수아가 문 앞에 서서 그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손자분이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대화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이야기만이라도요. 명호는 수아를 돌아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 넌 모른다. 난 이미 가족들에게 할 만큼 상처를 줬다. 지금 와서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냐?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자분은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명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갈등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럴 마음이 없다. 돌아가라. 이동훈은 결국 명호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걸까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제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시니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수아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손자분을 미워하시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손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할아버지께서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동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닫으셨는데 제가 더 다가가도 되는 걸까요? 수아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할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손자분이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께서 이미 손자분을 보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동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 씨. 할아버지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요. 수아는 그의 말에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그날 이동훈은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호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손자를 보며 예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돕고 응원해야겠.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며 명호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가족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명호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명호가 손자 이동훈을 차갑게 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동훈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수아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수아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명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과 자신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쌓으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명호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아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명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 거요? 설마 그 손자 일로 또 잔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수아는 그의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녀는 명호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방 안을 채우며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차를 건네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명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할머니? 그 할머니가 왜? 수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할머니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명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데? 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오랜 시간
혼자 외롭게 지내셨어요. 그러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죠. 하지만 삶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할머니와 멀어졌어요.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다고 자책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죠.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을 찾아가셨대요. 처음엔 아이들이 화를 냈지만 할머니는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셨대요.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진심으로 말했어요. 결국 아이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줬고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죠. 명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할머니 이야기고 내 상황은 다르다. 난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 지금 와서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질까? 수아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야 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할아버지의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호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정말로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저는 할아버지께서 손자분을 보며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분명할 거예요.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참 끈질기구먼. 내가 그렇게까지 보였단 말이냐?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할아버지가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다가가시면 그들도 분명 할아버지를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명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먼. 내가 너무 오래 벽을 쌓고 살았던 것 같소. 그 벽을 허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다. 수아는 그의 대답에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명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겠지. 고맙소. 수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 감사 인사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명호는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결의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며 그가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명호는 수아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손자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단정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었기에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 이동훈은 명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문이 열리자마자 명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동훈은 놀라서 멈칫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명호는 잠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거라.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몇 분을 보냈습니다. 이동훈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많이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뵙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보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참 소중했거든요. 명호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너무 오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그의 짧은 한마디는 이동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동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더 많이 다가갔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명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후회와 고독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호는 이동훈과의 만남 이후로 다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통해 딸과도 연락이 닿았고 그는 차근차근 가족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용서의 순간이 있었지만 명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롭게 찾아온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명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작은 간식을 준비해왔고 명호는 그녀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손자분과는 잘 지내고 계세요? 수아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손자 녀석이 요즘 자주 찾아오고 나도 그 녀석과 함께 있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구먼.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기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가족들과 화해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명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내 방 안에 갇혀서 혼자만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꿨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명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내게 보답하고 싶다. 내 학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작은 보답이 될 것 같구나. 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건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도운 거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명호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 내 손자나 너나 내게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이건 대가가 아니라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일이야. 받아줘야겠다. 수아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받을게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쓰겠습니다. 명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내 길을 잘 걸어가거라. 그날 수아는 명호의 집에서 나와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명호가 다시 가족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명호는 수아를 배웅하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속에 묻어두었던 후회와 고독의 흔적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꿨다, 수아야. 정말 고맙다. 수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그렇게 둘은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수아는 대학 생활에 한창 적응해 있었습니다. 명호의 도움으로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난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수아야,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남을 돕는 거야? 친구들이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수아는 명호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동훈과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수아는 명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그의 글씨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단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심으로 웃는 내 얼굴이 어색할 정도야. 하지만 너를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이다.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었지. 하지만 너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게 다가왔고 내 작은 친절이 내 마음을 흔들었단다. 너는 내게 단순히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꿨다. 사실 처음엔 내가 왜 너를 믿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보여준 그 꾸밈 없는 진심과 따뜻한 미소 때문이었겠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이다. 너의 친절함이 나를 구했단다.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고 손자의 결혼식에서 웃으며 축하를 건네고 있는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그저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꼭 기억해줘. 너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가꿀 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너의 친절은 단순히 나를 구한 것을 넘어 내 가족의 삶에도 빛을 비추었다. 수아야, 너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출 거라고 믿는다.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명호. 수아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명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그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까지. 편지를 가방에 소중히 넣은 수아는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볼게요. 한편 명호는 손자의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이동훈과 그의 신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명호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수아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는 혼잣말로 수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아와 명호가 나눈 진심, 어린 친절과 사랑은 그들 각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탐을 나누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갔고, 명호는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어 새로운 삶을 즐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